보급형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불리는 이 남자를 아시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을 닮았다는 의미로 종종 그렇게 불리곤 하는데요. 한때 할리우드에서 떠오르는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쟁쟁한 감독들과 촬영했던, 하지만 어째서인지 2017년 이후로는 좀처럼 소식이 들리지 않는, 오늘은 수려한 외모, 뛰어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작품마다 고배를 마시는 퇴폐미남 데인드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인드안은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어머니는 매트라이프 중역이었다고 하죠. 중산층의 부모님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데인드안은 어린 시절 뒷마당에서 슈퍼히어로를 연기하며 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엿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해본 연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로 오즈의 마법사 속 강아지 토토를 꼽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We're paying so much money for you to go to this workshop and you're auditioning for the dog. 라며 화내셨지만 연극을 직접 보시고는 주인공 오즈만큼이나 출연 분량이 많은 것에 제법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연기에 열정이 많던 데인드안은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는 뒤로 하고 연기 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고 수업이 끝나면 6시까지 학교 연극 리허설을 한 뒤 저녁 식사를 먹은 후엔 동네 극장에 달려가 다시 리허설을 했다고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연기를 더 공부할 수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에 진학하는 등 그의 말대로 그는 평생 동안 연기 외길을 걸었습니다. 데인드안은 2005년 19살 무렵 데뷔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이라는 코미디 단편 영화를 통해서였죠. 2008년 대학 졸업 무렵부터는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브로드웨이, 아메리칸 버팔로의 할리조의 로스먼트 대역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네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후 브로드웨이 연극 에일리언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극 에일리언을 통해 평단으로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미국 오프 브로드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극상인 오비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여기서 잠깐, 데인드안은 지금은 퇴폐미남으로 유명하죠. I saw the movie and you could be those eyes, man. Look like you're looking through me. I know sometimes I just look at people and they're like, 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I'm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Just looking at you.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사실 데인드안은 어릴 때부터 안경을 쭉 써왔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니 어쩐지 한층 더 똘똘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 때문일까요? 누군가는 빌 게이츠를 닮았다고. 수많은 팬들은 데인드안의 아내 안나 우드의 성구 안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한 얼굴 너머로 퇴폐미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죠. 참고로 데인드안은 순장남으로도 유명합니다. 데인드안을 소개하는 데 있어 사랑을 빼기는 어려운데요. 이유는 데인드안이 지극한 애처가이기 때문입니다. 데인드안은 20살 무렵 안나 우드와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사랑에 빠졌고 6년간의 연애 끝에 2012년 6월 30일에 결혼했죠. 당시 데인드안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나 두 사람은 첫 딸 보이로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아들 버트를 낳았죠. 한 인터뷰에서 가장 최근에 누구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물었는데요. 그의 데인드안은 쑥스러운 듯 I called my wife at lunch to see how she was doing.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도 알콩달콩 다정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슬쩍 드러났죠. 다시 데인드안의 필모그래피 소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인드안은 그렇듯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작품을 하나 만났는데요. 바로 HBO 드라마 인트리트먼트였습니다. 인트리트먼트는 정신과 의사와 그가 치료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데인드안은 입양된 10대, 마약을 학교에서 판매하며 양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동성애자 제시 캐릭터를 연기했죠. 연기하기 까다로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불안과 아픔을 요연하게 표현하며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는 물론 비평가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죠. 시릴 정도로 푸른빛의 눈동자에 어쩐지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 서양인의 표준체구와 비교하면 작고 가녀려 보이는 몸매, 데인드안만이 갖춘 동안과 시니컬한 분위기는 영화 크로니클을 만나며 제대로 빛을 발했습니다. 크로니클은 2012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로 1200만 달러를 들인 저예산 작품임에도 불구 전체 수익 1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올해의 깜짝 블록버스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던 학생 앤드류가 뜻밖의 계기로 초능력을 가지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데요. 데인드안은 갑작스럽게 가진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왕따 앤드류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크로니클로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으며 다양한 작품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그가 차기작으로 고른 영화는 미국 신 루시엔 카의 이야기를 담은 킬류와 날링이었습니다.
참고로 루시엔 칸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인 앨런 긴즈버그가 평생 동안 짝사랑했던 인물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데인드헌과 짧은 미팅을 가진 뒤 바로 그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데인드헌이 적격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와 나눴던 대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당시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되죠? 모르겠네요. 당신이 알려주세요. 감독은 데인드헌의 그러한 대담하고도 재치있는 대답에서 실제 루시엔카가 가졌던 자유로운 기운을 느꼈고 함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 레드클리프 또한 데인드헌의 마음에 쏙 들어해 자연스럽게 캐스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존 인물인 루시엔카를 연기하게 된 데인드헌은 루시엔카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그에 관련한 많은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앨런 긴즈버그가 쓴 책과 주변 인물들의 서신들까지 모두 꼼꼼히 조사했다고 하네요. 이후 킬류와 달링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개봉했고 선댄스 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대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사건이 재조명되며 영화가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영화는 안타깝게도 호평 속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반면 루시엔카를 연기한 데인드헌은 아름다운 얼굴에 섬세하고 사실적인 연기가 가능한 배우라는 호평을 얻으며 크로니클 이후에 또 하나의 성공적인 필모그래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데인드헌 연기 인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입니다. 데인드헌은 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 캐스팅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데인드헌에 의하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팀은 원래 데인드헌을 캐스팅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한편 데인드헌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빌런 그린 고블린을 꼭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캐스팅 리스트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디션을 통해 제작진들의 마음을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데인드헌은 캐스팅팀에 오디션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고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디션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되었는데요. 데인드헌은 그 일주일 동안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I just thought that they would, of course, want you because you are that role. I had to fight really hard to be a part of this. I mean, they wouldn't even let me audition for it at first. I think they had like a very different type of person in mind. And so, but eventually I like begged and begged enough. And then finally we did the test and then you wait a week to find out. You have like a week. And I'm literally waited by my phone the entire week. 참고로 그린 고블린 수트는 무게가 22.7kg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는 데만 1시간이 걸려서 촬영 이틀 만에 3.1kg 정도가 빠졌다고 하네요. 분장도 3시간 반이나 거쳐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로 데인드헌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인드헌은 인생 처음으로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고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입지를 넓혔습니다. 승승장구란 이런 걸까요? 청량한 소년미와 섹시한 태페미가 동시에 섞인 이미지. Gwen Stacy. 여린 몸에서 울리는 중저음의 느릿느릿한 목소리까지 데인드헌의 매력을 눈여겨본 프라다는 이후 데인드헌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데인드헌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3년이 지난 2016년에 또 한 번 콜라보를 진행했고 지금까지도 쇼에 꾸준히 초대하고 있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데인드헌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지만 작품성으로는 극렬하게 비판받았습니다. 대중은 눈을 즐겁게 하는 황홀하고 화려한 액션에 비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넣으려 한 탓에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줄거리가 중구난방이 되어버렸다 라고 입을 모았죠.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 작품은 2억 5,500만 달러의 제작비와 1억 8천만 달러의 마케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익 7천만 달러에 그치며 말 그대로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제작사 소니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했기에 처참한 흥행 수익을 보며 크게 실망했죠. 결국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를 제작하려던 계획은 자연스럽게 무산되었고 소니는 흥행 부진으로 어쩔 수 없이 배급, 판권 등의 권리만 남기고 마블에게 영화 제작을 넘겼습니다. 마블은 현재 스파이더맨 3에 해당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예고편으로 추측해보건대 그린 고블린은 아무래도 데인드헌이 아닌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에 등장했던 윌렌 데포가 맡은 것 같습니다. 데인드헌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한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데인드헌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가 좌절된 후 라디오 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히어로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환상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출연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고 여러 작품에서 활약하다 보면 그중 소위 말하는 망하는 작품은 하나둘쯤 있게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배우라 할지라도 맡은 모든 작품이 흥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흥행에는 배우 자신의 연기력은 물론 감독의 능력과 작품이 가지는 운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데인드안은 운이 따르지 않은 걸까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이후로 데인드안의 필모그래피에 흥행 실패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데인드안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이후로 고른 작품은 투 러버스 앤 베어였습니다. 데인드안의 필모그래피 중 유일한 순수 로맨스 장르로 북극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연인이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는 내용을 담고 있죠. 쓰린 상처를 보듬는 가녀린 연인을 그린 이 작품은 평단으로부터 크게 호평받았고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잔잔한 줄거리 때문인지 아쉽게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어진 2017년. 어쩌면 데인드안에게 있어 2017년은 최악의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인드안은 투 러버스 앤 베어 다음 작품으로 더 큐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를 통해 평소 비주얼과 작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어 버빈스키 감독과 작업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출연을 결심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큐어는 고혹적인 영상미와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얻은 반면 메시지와 연출이 난해하다는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4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데 비해 2,600만 달러만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폭탄으로 불리기도 했죠. 데인드안은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고 다음 작품으로 영화 발레리안 천개의 행성의 도시를 골랐습니다. 발레리안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때와는 캐스팅 과정이 확연히 달랐는데요. 그 이유는 발레리안을 연출한 릭 베송 감독이 주인공을 연기할 배우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데인드안을 콕 집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릭 베송은 먼저 데인드안에게 연락을 취했고 카페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대본을 보냈습니다. 대본을 읽은 데인드안은 릭 베송 감독에게 제 오원소를 좋아해 이번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밝혔죠. 릭 베송 감독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촬영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작품에는 아바타, 스타워즈 제작팀이 참여하며 제작비만 약 2억 유로가 들었죠. 참고로 이건 프랑스 SF 영화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1967년부터 연재된 프랑스 대표 만화소설이 원작, 감독은 SF 장르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릭 베송. 아름다운 주인공들과 환상적인 이미지까지 작품에 아쉬운 부분은 없어 보였고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영화는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흥행 실패를 넘어 폭망했죠. 최소 4억 유로는 벌어야 손익분기점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익은 제작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영화 전문 페이지는 발레리안의 폭망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글속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덩케르크, 스파이더맨 홈커밍, 혹성 탈출, 종해전쟁과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문제보다 더 큰 두 번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주얼에 비해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은 발레리안의 시각효과는 놀랍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들도 시각효과가 만만찮다 라고 평하며 예고편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게 만들어져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발레리안을 향한 혹평은 계속됐습니다. 영화는 미국의 영화정보 페이지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47%, 관객 지수 53%를 획득하며 흥행은 물론 작품성에 있어서도 혹평을 받았죠. 발레리안은 최종적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라는 놀라운 손실을 기록했고 결국 영화 제작사 CEO는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퇴임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릭 베송 감독은 다음 편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며 속편을 향한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수익 결과 앞에 모든 미래는 허망하게 사라졌죠. 이것이 데인드안 작품의 마지막 슬픔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데인드안을 슬프게 한 작품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튤립 파동을 소재로 다룬 영화 튤립 피버입니다. 튤립 피버는 영화 속보다 바깥의 이야기가 더욱 놀랐습니다. 먼저 영화는 1999년 동명의 소설을 각색해 제작되었습니다. 원작 소설의 싹을 알아본 한 영화 제작자는 출간도 되지 않은 출판 과정에서 영화 판권을 구매했는데요. 판권을 산 영화인은 바로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은 제작자로 작품을 연출할 감독으로는 존 매든을 고용했고 배우로는 주드로와 키이라 나이틀리를 캐스팅했습니다. 제작은 슛이 들어가기 거의 직전까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촬영이 시작되기 바로 며칠 전 영국 영화 세금 규정 문제가 불거지며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4년 판권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닌 하비 와인스타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그 하비 와인스타인? 이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성범죄자 하비 와인스타인이죠.
하지만 당시는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때였고 감독은 천일의 스캔들을 연출한 저스틴 체드윅으로 확정되었으며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두고 제작되니 작품 자체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데인드아는 하비 와인스타인이 판권을 구매하기 전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협의해 먼저 합류했다고 하네요. 판권 구매부터 실제 영화 개봉까지 약 15년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영화는 무사히 제작돼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좋은 소재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했다는 호평을 들으며 흥행에 크게 실패했죠. 2,500만 달러의 제작 예산을 투입한 반면 전체 수익은 92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부터 발레리안 튤립 피버까지 흥행에 참패한 작품이 필모그래피에 3개나 연달아 생겨서일까요? 이후 데인드안을 영화에서 보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네이버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원티드 킬러라는 영화가 튤립 피버 다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또한 흥행에 실패했는지 2019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도 다운로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배우에게 있어 연기력만큼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작품을 고르는 눈을 꼽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데인드안의 작품 고르는 안목을 의심하는 분도 계실 듯한데요. 요즘 할리우드 영화는 제작 시스템상 감독과 제작사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니 A funeral scene. How many of you were at? Who was at the funeral? This is how bad it is for me. I was told it was a wedding. 영화 흥행과 작품성에 있어 연기력과 안목은 물론 운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연기한 데인드안은 어쩌면 잇따라 터진 흥행 실패가 다소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인드안은 연기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지금은 영화가 아닌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000를, 2021년에는 애플 TV에서 줄리안 무어와 리지의 이야기를 촬영했죠. 참고로 000의 경우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4% 점수를 획득하는 등 크게 호평받았습니다. 최근 데인드안은 갓 태어난 둘째 육아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로 입지를 굳히기 전 결혼을 한 것, 그리고 SNS를 통해 가족과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을 자주 공유하는 것을 보면 이는 물론 가족과의 시간에도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데인드안은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도전을 좋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것이 더 좋은 배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향 때문인지 로맨틱 코미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르의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죠. 어쩌면 데인드안은 최고의 배우가 되기보다는 좋아하는 연기를 계속하며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데인드안은 이미 꿈을 이룬 듯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캐스팅 당시 출연에 욕심을 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가정의 평화는 물론 좋아하는 연기로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것 또한 연기 한길 걷는 배우로서 꿈꾸고 있지 않나 짐작해봅니다. 인트리트먼트가 크로니클과 킬 유어 달링의 다리가 되었듯 000 또한 또 다른 좋은 영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인드안 필모그래피 중 로튼토마토에서 뽑은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저의 추천은 1번, 2번, 3번입니다.